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부자들은 대체 돈을 어떻게 쓰길래 저렇게 더 부자가 될까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평범한 우리와는 뭐가 그렇게 다를까 궁금해 본 적은요? 오늘은 이 흥미진진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단순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랍니다. 돈을 대하는 방식, 돈을 쓰는 방식 자체가 우리와는 정말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부자와 서민의 돈 사용법, 그 7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을 아주 재미있고 알기 쉽게 파헤쳐 볼 거예요. 기대되시죠?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돈에 대한 태도와 목표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그저 쌓아두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돈은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이 씨앗을 어디에 심고 어떻게 가꿔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즉 돈을 일하게 만드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죠. 돈을 자산으로 여기고 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미래의 재정적인 자유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무언가를 소비하기 전에는 항상 이 소비가 나에게 어떤 수익을 가져다 줄까? 혹은 이 돈이 더 큰 돈을 벌어다 줄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심사숙고합니다. 심지어 지출 하나하나까지도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끔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볼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손실을 단순한 실패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중한 배움의 기회로 삼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무엇을 개선해야 할까? 를 분석하며 다음번에는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태도 덕분에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자들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들에게 돈 이야기는 불편하거나 피해야 할 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략을 짜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서로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생산적인 대화의 도구죠. 그들은 재정적인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돈을 벌고 모으고 불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을 즐깁니다. 반면에 서민들은 어떨까요? 돈을 모으는 것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물론 돈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부자들처럼 돈을 불리는 것에 대한 고민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저축액을 늘리는 데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단기적인 목표에 집중하다 보니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판단에 따라서 소비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 맛있는 것을 먹거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충동적인 쇼핑을 하는 것처럼요. 소비를 하고 나면 가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 돈에 대한 이야기는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민감한 주제라고 생각해서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목표 설정이나 계획 수립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어때요? 첫 번째 차이점부터 흥미롭지 않나요? 돈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 자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소비 습관에서 드러납니다. 부자들은 정말 놀랍도록 필요와 욕망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소비합니다. 그들은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이것이 나의 장기적인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가? 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죠. 즉흥적인 소비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치 장을 볼 때도 미리 살 목록을 적어가는 것처럼 자신의 예산과 계획에 따라서 소비를 합니다. 가치 중심적인 소비를 한다는 말이 딱 맞을 거예요. 단순히 저렴하다고 해서 물건을 사기보다는 조금 비싸더라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제품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유행에 따라 한두 번 입고 버릴 옷보다는 오랜 시간 입을 수 있고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옷을 선호하는 거죠.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장기적인 비용과 효용, 그리고 감가상각까지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당장의 만족보다는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얼마나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소비인지를 따지는 겁니다. 그들은 물건의 가격표에만 현혹되지 않고 그 물건이 제공하는 진정한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한 번 살 때 제대로 된 것을 구매하고 이를 오래도록 사용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소비 철학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더 나아가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는 현명한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이와는 조금 다른 소비 습관을 보입니다. 소확행, 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죠.
물론 소확행은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소확행이 충동적인 소비로 이어지기도 해요.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 이 정도는 나에게 투자해도 돼. 이거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즉흥적인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만족을 위해 돈을 쓰는 경향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기쁨에 취해 미래의 더 큰 행복을 놓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죠.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소비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현명한 소비는 부자가 되는 길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부자들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저축 및 투자입니다. 부자들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대략 20%에서 30% 이상을 저축하고 투자합니다. 그것도 아주 체계적으로요. 월급이 들어오면 마치 자동 이체처럼 정해진 금액을 먼저 저축 계좌나 투자 계좌로 옮겨놓는 자동 저축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선 저축 후 소비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죠. 그들은 장기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마치 여러 종류의 과일을 한 바구니에 담듯이 주식, 부동산, 채권, 펀드, 심지어는 대체 투자 자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에 돈을 분산해서 투자합니다. 왜 이렇게 분산 투자할까요? 바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한 곳에만 투자했다가 혹시라도 그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그들은 투자를 단기적인 도박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리의 마법을 믿고 꾸준히 이어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시장의 일시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키며 긴 호흡으로 투자를 지속합니다. 주식시장의 조정이나 경기 침체기에도 기회를 찾아내어 추가 투자를 감행하는 용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들은 투자를 통해 자본이 자본을 낳는 구조를 만들어 경제적 자유에 한 발짝 더 다가서려 합니다. 반면에 서민들은 어떨까요? 저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비 지출이 크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여 저축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해서 쉽게 투자를 시작하지 못하거나 혹은 잘못된 정보로 인해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한 방을 노리고 고수익, 고위험 상품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쫓거나 반대로 너무 안전한 자산에만 돈을 묶어두어 인플레이션에 대비하지 못하고 수익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꾸준하고 분산된 투자가 재산을 불리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부자들은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투자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제대로 배우고 현명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차이점은 바로 돈 관리 방식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아주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그들은 마치 기업의 재무 담당자처럼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록합니다. 가계부를 쓰거나 요즘에는 스마트폰 금융 앱을 활용해서 자신의 소비 패턴을 면밀히 분석하죠. 내가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쓰고 있지?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가? 어떤 지출이 나에게 가장 큰 만족감을 주는가?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그리고 이 분석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하게 줄여나갑니다. 50-30-20 법칙 같은 자신만의 규칙을 활용하는 부자들도 많아요. 이 법칙은 수입의 50%는 생활비로, 30%는 투자로, 그리고 20%는 저축으로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통해 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을 항상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죠. 그들은 돈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 대비하거나 새로운 투자 기회를 포착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돈 관리를 단순히 귀찮은 일로 여기지 않고 재정적 자유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자 중요한 습관으로 인식합니다. 반면에 서민들은 예산 관리에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재정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어디에 돈을 썼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계획 없이 그때그때 돈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해서 나중에 통장 잔고를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하죠.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하지 않거나 예산을 세우더라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정적인 목표가 불분명하거나 돈 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재정 상황이 훨씬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돈 관리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자신의 돈을 통제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 차이점은 부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부자들은 부채를 활용하는 방식이 아주 다릅니다. 그들에게 부채는 단순히 갚아야 할 빚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산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중하게 접근하죠. 그들은 부채를 통해 자신의 자본을 효과적으로 레버리지하여 더 큰 자산을 만들거나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하는 기회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투자 기회가 왔을 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투자를 하고 그 투자 수익으로 더 큰 자산을 만들거나 부채를 갚는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구매 등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부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채를 잘 활용하면 레버리지 효과를 얻어 자신의 자본만으로는 얻기 힘든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채의 종류와 이자율, 그리고 자신의 상환 능력을 꼼꼼히 따져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무분별한 부채는 독이 되지만 현명한 부채는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민들은 부채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고금리 대출로 인해 빚더미에 앉기도 하고 자산 증식과는 거리가 먼 소비를 위한 부채로 인해 고통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대출의 유혹에 쉽게 빠지거나 상환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보증을 잘못 써거나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자산을 잃을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부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죠. 부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재정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차이점은 금융 지식 수준입니다. 부자들은 금융에 대한 지식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얻기 위해 꾸준히 공부하고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금융 지식을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불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뉴스를 매일같이 읽고 재테크 관련 서적을 탐독하며 전문가들의 강연을 듣는 등 끊임없이 자신의 금융 지식을 업데이트합니다. 주식 시장의 흐름, 금리 변동, 환율 동향, 부동산 시장의 전망 등 다양한 경제 지표들을 예의주시하며 투자에 참고합니다. 금융시장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의 특징과 장단점을 파악하며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들은 세금과 연금, 보험 등 전반적인 재정 계획에 대한 이해도도 높습니다. 금융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금융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금융 상품이나 경제 용어에 쉽게 질리거나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광고에 쉽게 현혹되어서 검증되지 않은 투자 상품에 돈을 넣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금융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기초적인 금융 상식조차 부족한 경우가 있어 금융 사기의 표적이 되거나 불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금융 지식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부자들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금융 분야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순간이죠. 금융 교육에 대한 투자야말로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차이점은 기타 재정 관리 습관입니다. 부자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도 철저합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나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서 비상자금을 반드시 확보해둡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을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곳에 저축해두죠. 이 비상자금은 단순한 예비자금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든든한 보험과 같습니다. 이렇게 비상자금을 마련해두면 갑작스러운 해고나 질병 혹은 사업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흔들림 없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돈을 마련하느라 고금리 대출을 받거나 어렵게 모은 투자를 손해보고 팔아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위기에 강한 것이 부자들의 특징이죠. 그들은 또한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보험 상품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생명보험, 건강보험, 재산보험 등 필요한 보험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여 만약의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재정적 안정을 지킵니다.
반면에 서민들은 비상자금을 제대로 준비해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급한 돈을 메우기 위해 저축을 깨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합니다. 비상자금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도 벅차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나 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공제나 희망키움 통장, 저소득층 금리 우대 예금 상품 등이 그 예시죠. 이러한 제도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비상자금을 준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겠죠.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또한 자신의 시간을 돈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재무설계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여 자신의 재정 상태를 최적화하고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등 현명하게 돈을 관리합니다. 이들은 시간은 돈이다라는 격언을 실천하며 자신의 시간을 생산적인 활동이나 자기 개발에 투자함으로써 더 큰 가치를 창출하려 노력합니다. 자, 이렇게 부자와 서민의 돈 사용법, 그 7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단순히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와 습관, 그리고 돈을 관리하고 불리는 방식 자체가 부자를 만든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알아본 내용들이 여러분의 재정 관리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도 부자들처럼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보고 소비 습관을 되돌아보며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금융 지식을 쌓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보세요. 지금 당장 큰 돈을 투자하기 어렵더라도 작은 금액부터 시작하여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언젠가 여러분의 삶을 훨씬 풍요롭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거라 확신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꾸준한 노력과 현명한 선택으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지금 바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멋진 재정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이 비디오가 유익하셨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공유해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재정적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